꾹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4개 와 있었습니다. 출발했어? 자기 서울 오는 것만 기다림. 오늘 밤 땡땡 모텔로 와. 자기한테 얼른 빨리고 싶다. 자기 완전 블랙홀 같아. 안녕하세요. 여대생이 읽어주는 불륜 라디오의 나윤입니다. 댓글의 링크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와이프의 외도를 막 알게 된 분의 사연인데요. 조언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37살 남자입니다. 와이프도 저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중산층에 속하는 일반 가정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1년을 쉬었지만 지금은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큰맘 먹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습니다. KTX 가족석이어서 아내와 아이가 붙어 앉고 제가 혼자 앉아 있었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아이는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올려놓은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몇 차례 카톡이 오더군요. 그래서 무심결에 흘끗 봤습니다. 자기한테 얼른 빨리고 싶다. 자기 완전 블랙홀 같아. 라는 카톡을 보고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금을 풀지 않은 상태로 떠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꾹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4개 와 있었습니다. 출발했어? 자기 서울 오는 것만 기다림. 오늘 밤 땡땡 모텔로 와. 자기한테 얼른 빨리고 싶다. 자기 완전 블랙홀 같아. 이렇게 카톡을 보니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제가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카톡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아내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 같더군요. 아내는 내리기 30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보더니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답장을 하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당장에 뺏어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핸드폰을 계속 하더군요. 그동안 저는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저와 있을 때에도 계속 핸드폰을 했었는데 저는 아내가 친한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매번 그런 식으로 둘러댔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저에게 잠깐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러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꾹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요. 저는 아내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먹었고 아내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이를 집 근처에 사는 누님에게 맡기고 아내의 카톡에서 봤던 땡땡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땡땡 모텔이라는 곳이 많아서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라면서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죠. 집에 왔는데 제가 없으니 어디 간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더군요. 저는 할 말이 있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카톡을 봤다. 그래서 모텔에 가서 기다렸는데 당신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근데 그 카톡 내용은 뭐냐?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상대방 남자가 먼저 추근덕대서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른 행동은 안 했는데 매번 카톡으로 음담패설 같은 걸 보내서 불쾌했답니다. 오늘도 그러길래 오늘 나가서 따끔하게 말하고 정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의 말에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다만 조금 불안했던 건 상대방 남자가 아내 회사 협력사 직원이었고 해당 프로젝트가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위치 보고를 확실히 하고 회식이 있을 땐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아내를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잘 이행하나 싶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뒤에 물어보더군요.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너무 답답하다고요. 사실 저도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받아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튼 정말 자기를 믿어달라고 해서 그건 그만하고 좀 자유롭게 지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남자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아직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추궁을 하면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믿겠냐고 몇 번을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빌려줬던 물건을 와이프 가방에서 찾다가 남자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여러분이 신분증에 땡땡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고 또 추궁을 하니 예전에 협력사 직원들 회식할 때 잠깐 맡아두었다가 까먹고 가지고 온 거랍니다. 드레스룸 옆 수납장 안에 두었는데 왠지 잘 보일 것 같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가방에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로 그 남자랑 못 만나게 하니 그 남자랑 회의 있을 때 전달해 주려고 넣어놨다고 믿어달라고 너무 진실된 표정으로 말하길래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완벽하게 제가 몇 번이고 당했다는 걸 알았네요. 아내의 노트북으로 워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파일명이 있었습니다. 상간남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건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그 남자가 와이프랑 잠자리를 몇 번 갖고 나서는 그 남자가 자기를 엔조이 상대였다면서 막 대하듯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외부 상담업체에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둘이 만나게 된 시점, 성관계 내용, 최근까지도 연락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성관계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상대 남자의 이상성욕 때문에 야외에서도 몇 번 관계를 가졌고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성인용품을 몸 안에 넣고 돌아다닌 적도 있다더군요. 이 문서 하나로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었고 저는 밤새 고민하다가 와이프에게 오늘 아침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눈에 밟히지만 더 이상 와이프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진실된 눈빛으로 자기를 믿어달라며 애원하던 아내였는데 아이에게는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도록 무조건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만나자고 아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정말 육아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서 저희 부부는 부부 생활이라고는 1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만 갔던 것 같고요. 저의 탓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믿음이 바닥이 나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연신 미안하다며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이혼만은 거둬달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그러네요.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보시면 몇 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37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깨진 부부 사이만큼 힘든 사이도 없겠죠. 사연자분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대생이 읽어주는 불륜 라디오의 나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